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한겨레 21 하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보궐선거가 50일도 안 남았는데 그러면 여론조사는 이제 공표 안 됩니까? 여론조사 금지와 관련된 조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D-6 선거일로부터 6일 전부터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하죠. 그때부터는 조사할 수 있는데 공표 보도를 할 수가 없고 예. 또 하나 있는 게 선거일 60일 전부터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리얼미터 국민의힘 의뢰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말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국민의힘 의뢰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혹은 뭐 나경원 후보 혹은 박영선 후보 의뢰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지지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선거 여론조사를 60일 전부터 할 수 없다 이런 그럼 조항이 뭐 있습니다. 일반 여론조사는 계속 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후보들은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뭐 지금 보궐선거가 또 서울시장, 부산시장 큰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중앙 이슈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당장 뭐 신현수 문제건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중앙 이슈가 결과까지 이어지기는 좀 못할 것 같고요. 뭐 48일이나 남았으니까. 네. 결국은 마지막 가서는 뭐 각 정당의 힘이라든가 아니면 후보자들의 힘인데 지금 판세로서는 알 수 없죠 아직.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 서울 같은 경우는 박영선 후보가 출마를 결심한 그 이후부터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금 박빙으로 오차 범위 내에서 안철수 후보하고 접전을 벌이고 있는 여론조사들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은 최근 들어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뭐 부산시 같은 경우도 처음에 격차 좀 컸는데 김영춘 후보와 또 박형준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런 이유는 설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좀 반등하는 그래서 40%대 초반을 회복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또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하셨던 신현수 민정수석 관련된 논란의 보도가 있었고 또 하나는 백신 접종이 이제 2월 말부터 시작이 될 텐데 다른 나라들이 특히 OECD 국가들 중에 상당 부분은 이미 백신이 접종이 되고 있고 접종이 안 된 국가들은 몇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늦는다 뭐 이런 보도들이 주 초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2주 동안 상승세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또 확진자 수도 한 600명대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세로 접어드는 양상입니다. 하영 기자. 네. 오늘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간의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화제는 된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또 인터넷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셨어요 혹시? 저는 다른 취재가 있어서요. 꼼꼼하게 예.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지금 뭐 주위에 듣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다들 짐작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두 사람의 그 예선전 같은 경우에는 이슈를 이끌어 간다라는 측면이 더 강하고요. 예. 이게 이제 여론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뭐 행보 정보가 아닐까라는 예, 정도 예. 전망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오늘 토론에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서울시장을 하겠다고 나선 두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뭐 서울시의 정책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은 두 사람 다 현 정권의 문제점, 문재인 정부의 비판 여기에 많이 힘을 쏟았거든요. 일단 본인들의 지지 기반이 어디냐를 분명히 하는 데서 출발하니까요. 아하. 그게 이제 그 야권의 전형적인 그 선거 전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략을 그렇게 첫 번째 포석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가 금태섭 전 의원이 요청한 토론을 받아들인 건 안철수 대표로 봤을 때는 이득될 게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안철수 대표가 지금 금태섭 후보하고는 지지율 격차가 워낙 크죠. 예. 그래서 뭐 썩 내키지 않은 듯 그런 보이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뭐 선관위 이제 전례를 이유로 해서 TV 토론이 한번 무산되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또 역풍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TV 토론이 오늘 이루어졌는데요. 뭐 TV 토론을 보신 분들은 금태섭 후보의 지지율이 그동안에 좀
낮았기 때문에 좀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그 격차를 줄이기에는 좀 이미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여론조사 결과들은 안철수 대 나경원, 안철수 대 오세훈 이런 등등의 가상 대결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아무튼 TV 토론을 했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 보실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 기자님, 지난 대권 때 대통령 선거 때 안철수 대표가 TV 토론에서 점수를 얻기보다는 좀 까먹었다. 예. 이게 대체적인 평가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번에는 좀 단단히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와의 어떤 본선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것에 좀 집중을 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예선에 못지않게 본인도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시장 본선까지는 시간이 의외로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존재감이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좀 각을 많이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이다영, 이재영 쌍둥이 배구 선수의 학폭 논란이 스포츠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관련 여론조사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6일 조사한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국가대표 자격 박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1벌 100개로 처리해야 된다는 응답이 70.1%로 압도적이었고요. 반면에 국가대표 자격 박탈은 지나치다라는 응답은 23.8로 적게 나타났습니다. 대략 한 3배 가까이 1벌 100개로 처리해야 된다는 강경 대응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10명 중에 7명 가량이니까 국민들의 여론은 매우 지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30대가 1벌 100개 의견이 82%로 가장 높았고요. 20대가 77%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고요. 진보층, 중도층도 모두 70% 이상 높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보수층은 52%로 낮긴 했습니다만 과반이 1벌 100개로 처리해야 된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70% 후반, 80대 초반이 나오면 거의 그렇죠. 결정난 게임이다 이렇게 네네. 많이들 보고 있는데 하 기자님, 예. 그 과거에는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인데 그걸로 앞길을 막을 수가 있느냐 이런 정서가 좀 강했다면 지금은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학교 폭력은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생성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반의 여론이 이렇습니다. 도대체 이게 몇 년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거냐, 왜 이거 하나 우리가 해결을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느냐라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나왔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이 다수이고 우세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한국 배구연맹이 내놓은 대책을 보면 오히려 이런 그 여론조차 따라가지 못한 것 같거든요.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그 여자 프로배구 이정, 이다영 이 두 선수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남자 선수들 지금 문제된 선수들도 그렇고 지금 그 배구 연맹이 만들어 놓은 규칙은 영구 징계를 낼 수 있는 규정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설후 효력을 가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소급은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되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할 징계가 전무한 셈인 거죠. 이거는 배구연맹이나 협회에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우려가 됩니다. 예. 그 국민 여론을 못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은 이 학폭을 근절하기 위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해야 될 텐데 스포츠계에서 공감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권도 공감을 하고 있고. 과연 근데 현실적 안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게 사실은 지금 이재영, 이다영 선수를 포함해서 이 선수들의 문제로 사실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학교 체육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엘리트 체육을 어떻게 생활체육으로 전환할 것인가 아주 오래된 논의 안에서 벌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치권에서 좀 더 근본적으로 좀 대책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국민들도 학폭은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된다 이런 의식이 팽배해졌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대선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나온 게 있죠. 최근에도 계속해서. 네, MBS라고요. 엠브레인, K스탯, 코지아 리서치, 한국리서치 4개사가 격주로
발표하는 지표가 오늘 공개가 됐는데요. 지난 18일 공개했고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조사했고 자체 조사했습니다.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로 1강 구도를 계속 유지해 가고 있고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2% 2위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8%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준표 의원이 5%, 오세훈 시장이 2%,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5%군요. 그래서 홍준표, 안철수 두 의원이 두 대표와 전직 대표죠. 동률로 5% 나왔고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 심상정 1%, 원희룡 제주도지사 1%, 또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이 1%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재명 지사 27%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낙연 대표와 윤석열 총장이 떨어졌으니까 그 세 사람 간 그러니까 1위가 2, 3위 격차가 더 벌어진 건데 네. 당분간 아마 이 보궐선거까지는 이 추세가 이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보궐선거가 이제 4월 7일로 잡혀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이재명 지사의 독주체제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을 오히려 더 공고화시킬 수도 있는 예. 그런 상황인데 4월 7일까지는 어떤 변수가 있냐면 4월 7일 선거에서 서울시장이나 아니면 부산시장 적어도 두 개 중에 한 개를 이기거나 두 개 다 이기면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반등하면 제3 후보로는 조금 사그라들 것이고요. 이재명 대 이낙연 양강 체제로 당분간은 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수 후보들이 만약에 패배하게 된다고 하면 경선이든 단일화 과정에서 낙마한 후보들 모두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등등의 잠룡들은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이라든지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이 반등할 가능성도 있죠. 반면에 안철수, 오세훈 등등의 후보가 지지율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만약 시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단일화의 파트너로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자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지율은 또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4월 7일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현 지지율이 어느 정도 횡보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이택수 대표 이야기처럼 이재명 견제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탈당설이 나왔습니다. 예. 민주당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이. 예. 이번 주에는 경선 연기론이 등장했는데 예. 이게 야당에서 언급한 게 아니고 예. 민주당 내에서 언급이 먼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 친문 친노 진영에서 이제 이루어진 건데 이거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 이낙연 대표 말씀도 좀 드리면요. 이제 오늘 그 언론인 오찬 간담회에서 말이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면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했고요. 경선 연기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지난해 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이낙연 현 당대표에게 를 향해서 예. 견제하는 어떤 그 분위기가 잡히면서 당시에도 연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 독주하고 있는 그 이재명 지사를 따라잡을 시간이 필요한 주자들의 셈법도 작용하고 있고 예. 또 달리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말고도 다른 후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그 안전판이랄까요? 좀 더 국면을 유리하게 조성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정치 세력 간의 그 마의 5% 벽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 5%를 넘지 못하는 그 후보들까지 합쳐져서 어떤 이해관계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예. 일단 그 연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명분은 코로나를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엄중한데 정책 대결이나 연설이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경선이 불가능하다, 그런 명분 하나도 없고, 두 번째는 상대당 후보보다 더 빨리 선출되면 더 빨리 타켓이 된다 이런 거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명분 쌓기인 거고 결국은 시간은 달라. 그렇죠. 우리 쪽 후보가 뛰어올 때까지 예. 이건데 이거는 경기의 룰을 우리가 불리하다고 바꾸자는 거기 때문에 만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 후폭풍도 상당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하영 한겨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